일법인이란 어떤 것일까요? 법인의 의의에 대하여 정의해 봅시다.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 예를 들면 권리 능력 등이 인정됩니다. 즉 법인은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권리 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법인의 효력. 법인은 어떻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할까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법인의 효력에 있어서 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며 사회활동의 독립적 당사자가 됩니다. 또한 법인 재산의 대외적 독립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갖는 권리 의무의 주체와 사회활동의 독립적 당사자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인 재산의 대외적 독립성이란 어떤 것인지 예시를 들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권리 의무의 주체. 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적으로 인정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신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사회활동의 독립적 당사자. 법인은 사회활동의 독립적 당사자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법인 자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수행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인이 사회활동의 독립적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법인의 계약 체결.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가 건물을 임차하거나 교재를 구입하거나 교수를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대학교와 건물주인, 책 판매자, 교수 사이에 체결되며 대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개인과는 무관합니다. 2. 법인의 재산 관리.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은 단체의 재산이 되며 단체의 구성원이나 직원 개인의 재산과는 별개입니다. 3. 법인의 소송 제기. 법인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그 회사는 계약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회사와 계약 상대방 사이에 제기되며 회사의 주주나 직원 개인과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법인은 법률적으로 인정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재산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법인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해주며 법인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법인 재산의 대외적 독립성.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재산은 법인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의 개인 재산과는 별개입니다.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며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의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이나 관리자의 개인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 재산의 대외적 독립성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 분리.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며 이 재산은 법인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의 개인 재산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교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은 대학교의 재산이며 대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의 개인 재산과는 무관합니다. 이 법인의 채무와 구성원의 채무 분리.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의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구성원이나 관리자의 개인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빚을 지게 되면 그
그 빚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의 주주나 직원의 개인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법인의 재산 관리.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비영리단체 법인과 기부금을 받아 그 돈을 사용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은 단체의 재산이 되며 단체의 구성원이나 직원 개인의 재산과는 별개입니다. 이렇게 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의 개인 재산과는 별개로 존재하며 법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법인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법인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법인은 법률적으로 인정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자신만의 재산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법인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해주며 법인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3. 법인의 유형,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구분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은 재산이나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별개의 실체로 운영하기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성립된 법인격체라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2600-4965 1600-4965.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